자, 전국에 계신 요리사를 꿈꾸는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리교사 최정원 인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양식조리 기초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은 NCS 조리교육 과목 양식조리 두 번째 시간, 요리사의 역할 및 업무 자세 그리고 직급에 따른 업무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요리사가 되기 전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하는지, 또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감각들을 가지고 요리를 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오늘은 귀를 뻥 뚫고 꼭 잘 듣고 마음을 다시 한번 잡는 시간을 갖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오늘 수업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번, 요리사의 역할에 대하여 알아보자. 그렇죠. 요리사의 역할과 책임감은 어느 정도로 가지고 임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두 번째, 요리사의 업무 자세에 대하여 알아보자. 그렇죠. 요리사가 학교에서 근무를 하거나 호텔이나 레스토랑에서 근무를 할 때 어떠한 업무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세 번째, 주방의 직급에 따른 업무에 대하여 알아보자. 사실 주방의 직급은 흔한 말로 팀장, 대리, 과장, 부장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명색의 주방이기 때문에 총주방장, 부총주방장, 수석 셰프, 부수석 셰프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직급을 정확히 알아보고 그 직급에 따른 업무와 역량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요리사의 역할과 그 책임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요리사의 역할 및 업무 자세, 직급. 첫 번째, 역할, 업무, 직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리사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는가? 요리사의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리사는 기본적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남에게, 고객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하는 예술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요리하는 사람이지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날에 와서 요리사는 굉장히 촉망받는 직업이고 꿈을 가진 학생들이 굉장히 많죠. 요리사에 대한. 왜냐? 스타 셰프도 많이 나왔고 우리 요리사들이 멋있게 요리를 하니까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요리사는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첫 번째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먹거리를 책임진다는 것만으로도 요리사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은 매우 중요하겠죠, 여러분? 자, 생각해 볼게요. 선생님이 요리를 하는데 학생들과 같이 먹을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악심을 품어서 이 요리에 나쁜 짓을 했다면 같이 먹는 학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모두 크게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 직결된 요리를 만드는 요리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올바른 생각과 마음가짐으로 그 업무에 임해야 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꼭 바른 마음가짐으로 맛있는 음식을 고객에게 대접하여 행복과 감동을 전한다라는 그런 요리사의 마음가짐을 갖길 바랄게요. 자, 두 번째, 그럼 오늘날의 전문 요리사는 어떠한 범위에만 속할까요? 과거에 우리는 전문 요리사라 하면 그저 호텔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만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TV에 나오는 스타 셰프도 있겠고 스타 셰프도 있겠고 또는 푸드 스타일리스트, 케이터링 서비스, 또 기내식 개발자, 연구원 등등 모든 사람을 조리사에 속한다고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날 전문 조리사의 활동 영역은 주방에서 국한되지 않고 급식, 케이터링, 푸드 스타일리스트, 메뉴 개발 등 범위가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요리를 배운다고 해서 그저 주방으로만 가서 계속 요리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직업군들이 있으니까 본인의 특성에 맞게 적성을 잘 선택해서 다양한 직업의 요리사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전문 요리사는 기본적으로 뛰어난 미각과 창의성과 미적 감각과 판단력 그리고 숙련된 조리 기술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조리 과정을 순조롭게 운영, 관리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맞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전문적인 요리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뛰어난 미각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맛있는 음식점들을 많이 돌아다녀 보고 이게 맛있는 음식이다. 많이 경험을 해보아야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창의성. 꾸준히 생각하는
그런 생활 태도를 가져야 돼요. 왜 이런 요리를 만들까? 내가 이 요리를 왜 만들려고 할까? 그런 생각들에서 다양한 창의성과 생각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적 감각. 요즘 요리들을 보면 어때요? 이쁘죠? 요리가 이쁘지 않으면 장사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본인이 서양 요리를 하기 위해선 접시 위에서 요리를 가장 아름답게 플레이팅하는 기술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판단력이 중요합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판단력으로 상황 판단을 해서 잘 이끌어 나가야 되는 요리사가 되셔야 해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숙련된 조리 기술. 이 네 가지가 모두 합쳐지면 숙련된 조리사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꾸준히 노력하세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리 과정을 순조롭게 운영한다는 것은 내가 전문적인 조리 기술자가 되어서 레시피를 보지 않고도 내가 할 수 있는 요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소리입니다. 이 가게에서, 이 레스토랑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요리를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전문 요리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리사의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먹는데 필수 불가결한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올바른 가치관과 생활 태도로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요리사의 주요 업무 및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 6가지의 업무 자세를 가지고 임한다면 여러분은 아마 완벽한 전문적인 요리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6가지를 선생님과 한번 천천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요리사의 업무는 식재료의 구매부터 소비자에게 판매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요리 재료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리를 해서 먹이는 게 요리사의 업무의 끝이 아니라 식재료의 구매에서부터 가격 책정, 그리고 판매 가격 책정을 한 다음에 소비자가 먹고 아프지 않고 소화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바로 이 요리사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한 요리가 고객한테 또는 소비자한테 아픔을 선사한다면, 병을 선사한다면 그건 제대로 된 요리라고 볼 수 없겠죠. 한마디로 요리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구매부터 판매까지 꼭 책임지고 업무로 임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요리사는 식품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만들어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죠. 식중독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안전하고 영양적인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 게 요리사의 업무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음식을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아름답게 만들어야 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리를 만들 때 무슨 목적으로 만들죠? 바로 판매와 수익 창출이 있겠죠. 각자 자기만의 레스토랑 오픈의 꿈이 있을 수도 있고 호텔에 취직하는 꿈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음식을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아름답게 만들어야 손님이 먹기 좋을 것이고 먹었을 때 기분도 더 좋고 이제 입소문도 퍼져서 더 장사도 잘 될 수 있겠죠. 전문 기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자세로 임해야 여러분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음식을 미각적으로 맛있게 향미 있게 만들어야 한다. 맞죠? 음식이 이쁘기만 하다고 잘 팔리는 건 아닌데 먹었을 때 맛까지 좋고 풍미도 좋다면 당연히 맛집이 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이 꿈에 그리는 레스토랑 미슐랭 3스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요리사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꾸준히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요리를 배우도록 하세요. 자, 다섯 번째, 영양적으로 안전하고 식품의 영양소를 파괴를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리를 무작정 볶고 지지고 만들기만 할 뿐이 아니라 그 식재료 개인적인 특성과 어떠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지 식품 과학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즉, 이론 공부를 게을리하지 말고 꾸준히 하셔서 창의성 있고 맛있고 시각적으로 뛰어난 요리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업무 자세는 경제적인 부분도 고려하여 식품의 손실률을 최대한 줄여 판매한다. 맞죠? 무조건 싼 재료를 사서 비싸게 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재료와 적당한 식재료를 손질하여서 최대한 손실률이 적게끔 만들어서 가장 좋은 판매점을 찾아서 판매하여야만 합니다. 모든 게 다 지금 요리를 배우는 학생의 자세가 아니라 요리사가 되었을 때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그 자세에 대해서 나타내기 때문에요. 한 번 더 읽어보고 나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요리사가 돼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자, 챕터 3 주방의 직급에 따른 직무 및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지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의 총 9가지 직급을 설명한 거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명확하게 나눠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제일 끝에서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9번째 보조조리사는 바로 아르바이트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파트타임으로 와서 가볍게 식재료를 나르거나 청소를 도와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정식으로 취직했을 때 3급 조리사가 될 수 있겠죠. 3급 조리사는 단순 식재료를 씻어서 준비하거나 또는 정렬해서 이제 2급 조리사에게 배급하거나 갖다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급 조리사가 진급했을 경우 이제 2급 조리사가 되는데 2급 조리사부터는 3급 조리사 때 이미 식재료가 어떤 요리에 어떻게 쓰이는지 전부 다 마스터했기 때문에 이제 조리 업무를 본격적으로 담당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2급 조리사는 이제 기능과 생산 능력이 요구되고요. 모든 조리를 다 할 수 있을 만큼 마스터를 했을 경우 1급 조리사로 진급할 수 있습니다. 그럼 1급 조리사는 어떤 걸 할까요? 2급 조리사가 단순 조리를 담당했다면 1급 조리사는 기술적인 요리를 생산해내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2급 조리사에서 1급 조리사에서 그럼 1급 조리사가 좀 더 발달하면 여러분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부조리장을 나와 있어요. 이 조리 시설에 이제 수석조리장이 있겠죠. 그 밑에 바로 두 번째 모든 1급 조리사를 관리하는 부조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조리장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조리사 겸 견습 리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주방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관리하는 기술을 배우는 견습 리더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술과 경영인의 지도력적인 역량이 필요합니다. 이 부조리장이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수석조리장으로 진급을 하게 됩니다. 수석조리장은 메뉴 계획 및 생산을 주로 하고요. 즉 수석조리장이 메뉴를 계획해서 레시피를 생산해내면 밑에 있는 부조리장이 우리 조리사들에게 모든 메뉴를 다 배부를 하고 우리 1급 조리사가 그 조리를 판단하여 이 요리는 기술적 요리니까 내가 해야 돼 또는 이제 2급 조리사가 할 수도 있겠어 판단해서 배부를 하고 이제 위치를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수석조리장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계절마다 새로운 메뉴를 발전시키고 또 뭐 트렌디한 메뉴를 계속 변화시켜야 하니까요. 그럼 이 수석조리장이 계속 열심히 근무를 해서 딱 진급을 했다. 그러면 좀 더 큰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위 주방장이 될 수 있습니다. 주방에는 뭐 한식 파트가 있겠고 뭐 양식 파트가 있고 각 주방이 다르겠죠. 단위 주방장이라는 거는 그 단위의 한 장을 말합니다. 한식 파트장 또는 양식 파트장 그런 것들을 말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주방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즉 단위 부서의 장이면서 부서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단위 주방장을 뛰어넘어서는 이제 총 주방장 밑에 있는 부총 주방장이 되겠죠. 이 부총 주방장의 역할은 뭘까요? 조리 부총괄 책임자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단위 주방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단위 주방장들을 모여서 단체 회의도 하고 뭐 주간 판매 수익률 이런 것들도 나눠보는 굉장히 높은 위치라고 할 수 있겠죠. 직접적으로 요리에 뛰어드는 레스토랑과 다르게 호텔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부총 주방까지만 올라오면 기술과 경영인의 지도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부총 주방장을 뛰어넘어서 그 다음 되는 게 바로 총 주방장인데요. 바로 최고 총괄 책임자고 모든 주방을 통틀어서 경영에 힘쓰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총주방장이 되기 위해까지 많은 노력을 하시고요. 앞으로 계속 오늘 배운 업무 자세 그리고 요리사의 기본 자세를 바탕으로 꼭 많은 발전을 이뤄서 유명한 셰프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2차 시 요리사의 역할 및 업무, 자세 그리고 직급에 대해서 배우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